안녕하세요, 김일조입니다. 오늘은 내가 매수한 종목이 상한가로 갔거나 상한가인 종목을 매매할 때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와 지인과 종목에 관한 대화를 나눌 때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구독자님의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조님. 제 사연을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드리고 싶어 메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1월에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입니다. 5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를 보게 되자 관심을 꺼버렸었습니다. 어차피 적은 돈이라 주식에 신경을 끄고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8월에 친구와 같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며 50만원 계좌를 300만원까지 늘려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수익을 내고 70%의 성공률을 보이며 투자를 잘 하고 있던 도중 친구는 수젠텍이라는 종목에 들어갔고 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수젠텍의 2분기 실적이 기대 대비 너무 저조한 성과라 하락세를 보였는데 친구는 차마 손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한 달 뒤인 9월 4일 금요일 저녁에 수젠텍의 진단키트 FDA 승인 기사를 보고 친구는 드디어 탈출하겠구나 라고 하며 좋아했고 저는 모아놓은 돈 1000만원을 전부 투자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점상을 찍으며 54,400원에 200주 정도를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엑세스바이오를 보며 연상도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하였고 6만원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다 친구도 모아놓은 돈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당일 오후 1시까지 주가를 보며 어쨌든 수익을 본 상태이고 하니 내일 장을 보자 하며 일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1시 30분부터 하락을 보이며 결국 장대 음봉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너무 허탈했습니다. 마이너스 금액을 보며 이유를 찾던 중 오후 2시에 질본에서 발표한 내용 때문이라는 이유를 종토방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5만원까지 회복을 기다리다가 5만원쯤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하던 도중에 오보로 인해 주가가 하락을 하였다면 어떻게 조치를 했어야 했을까요? 친구와 저는 현재에도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5만원까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손절을 한 게 잘한 것일까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이 물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이슈로 뜬 종목을 매매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제 사연이 유튜브에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한가로 간 종목에 매수 주문을 걸었는데 매수가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매매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보통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면 그 종목의 상한가 가격인 그날의 최고 매수가에 보통은 몇십억에서 많게는 100억 이상의 매수 주문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주문을 걸었는데 내가 살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상한가로 간 종목을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도 않지만 매수가 되었다면 언제라도 많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 종목은 상한가로 갔으나 결국엔 물량이 많이 새어나가고 있고 그만큼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점이 아닌 고점에서 산 종목이 그 이후로 상승했다가 하락을 한다면 본절까지 왔을 때는 꼭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돈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한 이후에 안정적으로 상승하기 전까지는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그 가격보다 조금 위에 알람 설정을 해놓으신 이후에 아무리 바쁘셔도 주식 매매로 돈을 벌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반드시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셨을 때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전 고점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을 예민하게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 이후로 5만원 근처까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시고 5만원 부근에서 손절하셨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잘하신 걸 수 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작정 5만원까지 회복되기를 기다리셨던 것은 꽤 위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만약 5만원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끝까지 흘러내렸다면 지금도 무작정 기다리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하던 도중에 오버로 인해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었는데, 보통은 오보가 나올 확률보다는 제대로 된 보도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쩌다 오보 때문에 손실을 봤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기사나 속보를 보고도 오보일지 모른다고 대응을 안 하는 것은 차후에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뉴스나 속보가 나왔을 때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그게 나중에 오보일지라도 잘하는 대응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이슈로 뜬 종목을 매매하면 안 되는지 질문 주셨는데, 물론 이슈로 뜨는 종목을 매매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때만큼은 꼭 주가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할 수도 있지만 급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호가창을 자주 못 볼 정도로 바쁘시더라도 최소한 손절 라인보다 윗 호가로 알람 설정을 해두셔서 그에 맞게 대응은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만약 수저혁명 97편을 보신다면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들보다 더 많이 걱정이 돼서 꼭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친구와 함께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종종 슈퍼개미 분들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매매를 하다가 정말 큰 손실이 날 때는 본인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할 때보다는 주변 지인의 말을 잘못 듣고 매매를 했을 때입니다. 슈퍼개미뿐만 아니라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조차도 그런 주변인들의 말을 피하기 위해서 월가가 아닌 시골 마을에 산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추세 매매의 대가인 제시 리버모어는 자신의 생각대로 매매를 하고 있을 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주변 사람의 계속된 말에 현혹돼서 처음엔 그게 아니라고 생각됐던 방향으로 투자를 했다가 전 재산을 잃고 파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교훈 삼아서 그 이후엔 또다시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님께서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시고 성장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친구와 함께 정보를 교류하는 것까지는 정말 좋은 일이지만 상대가 어떤 종목에 얼마를 투자했고 내가 어떤 종목에 얼마를 들어갔는지까지 대화하시거나 혹은 같은 종목에 들어가시는 것은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같은 종목에 들어갔어도 서로 그것을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알게 되면 잘못된 협력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이상한 의리로 변질돼서 서로 이 종목을 나가려면 왠지 상대방을 저버리는 것 같고 최소한 상대방에게 내가 매도한다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 잘못된 우정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응은 느려지게 되고 서로 그 종목을 냉정하게 분석해서 단점을 찾아내기보다는 계속 그 종목이 뜰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보며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저혁명 45편 영상을 통해서 직장인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지인들과 어떻게 소통하면 좋은지와 어떤 것을 조심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이 영상을 못 보셨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구독자님께서는 친구분과 함께 현재에도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계시다 하셨는데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신다면 마음이 편할 수 있지만 그 사건에서 배움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정말 운이 나쁜 일이었어도 여기서 내가 어떻게 했다면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을까? 다음부턴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걸 찾아내신다면 그 운이 나빴던 일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위험을 막아줄 수 있는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또한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일이 굉장히 잘 됐을 때는 이번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자칫 잘못해서 크게 거만해질 수 있는 마음을 스스로 누그러뜨릴 수 있고 그렇게 거만할 수 있는 마음을 없애야지만 잘 됐다고 들떠서 큰 실수를 범하는 일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상한가에 간 종목을 매수하셨던 구독자님의 사연을 읽어보고 거기서의 교훈을 함께 찾아보았는데요.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긍정의 피드백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메일은 답장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꼭 모든 메일을 읽어보고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며 조언 드릴 내용이 있다면
영상으로 응답드리겠습니다.